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넌 걸러골갑 치운론이에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되고요. 정의죠. 럭겁에서 치운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럭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분위배지에 나누어서 짝을 맞춰주라 라는 거예요. 럭겁격의 용관, 용신으로서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없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형격은요, 일반격, 우리가 악보법으로 쓰면 돼요. 럭격격인데요. 예. 관을 쓰려고 하는데 인성이 보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재성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성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하면 재관인을 재성을 상신으로 하고요. 관성이 용신이고요. 인성이 구신이 되는 거예요. 상신, 구신 다 쓰는 하게끔 돼 있어요. 두려워한다, 관성봉합, 용신을 쓰고 있을 때 용신이 합의되면 두려워할 것이죠. 또 두려워해요. 이거 파나 외나 똑같아요. 칠살이 상승, 서로가 이기려고, 서로 타고 이기려고 할 때 두렵다. 이때는 상식, 식상이 있는 것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비겁이 없은즉, 비겁미즉, 비겁이 없은즉 흉이 된다라고 해서 비겁까지 있기를 바라죠. 그러든 저러든 1번은 정의를 했고요. 1-1번. 그래서 이 사주 이제 김승상 사주예요. 럭겁격이죠. 정확하게요. 관성을 쓰고 있습니다. 관성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인성이죠. 인성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허울이에요. 허울뿐이죠. 그런데 관성을 쓸 때요. 재성을 기다려야 돼요. 화운이 좋겠죠. 수체니까 목도 괜찮아요. 임진대운이 되면 썩 좋은 운은 아니겠죠. 김승상 사주 그렇습니다. 이지부 명조에 정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럭겁격이에요. 럭겁격이든 양인격이든 격이 강하다라는 걸 전제 조건 하였으면 또 관을 찾죠. 재성이 여기 있습니다. 운이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말년운이 좋아서 신축 경자운이 되니까 지부가 됐으면 모를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소사 사주죠. 임진대운이 안 좋겠죠. 이게 수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분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화목으로 흐르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예요. 럭겁에서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 관성이 없으니까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 대상식, 상식을 끌고 다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생재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재식이 중하고 중할 때는 즉 인수운을 반긴다. 당연한 소리죠. 또 불기비견, 비견운도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식이 가벼울 땐 마땅히 즉 마땅히 조재, 재성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리고 불이인비, 반갑지 않다. 뭐가 반갑지 않아요? 인성과 비겁은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봉살, 살을 만나면 면서예요. 상관이 없다. 라고 할 때는 관성을 만나면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과 관과 같이 경쟁을 할 테니까. 여튼 심해첨 선생은요, 살과 관이 경쟁하는 것도 꺼려하시고요. 살은 여튼 무조건 한번 제복시켜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상관이나 식신이 있는 것을 기다리죠. 설화고가 요 2번에 대한 평주를 한 거예요. 럭겁과 더불어서 양인은 상등 비슷하다. 아주 맞춰요. 홀로 재성을 쓰면 격이 좀 꺼리는 게 있다. 비대상식, 상식을 끌고 다니지 않으면 불능용제, 재성을 쓰기가 힘들다. 그 이유, 비겁이 이렇게 럭겁격이면 아무래도 비겁이 강할 거 아니에요.
재성을 용신으로 쓰려고 그러면 뭐래요? 일주가 대신 그 옆에 있는 월겁이나 이런 것들이 덤벼들어서 겁재를 재성을 겁탈할 테니까 이 식상으로 다 겁재의 힘을 풀어내서 재성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역시 나눠야 된다. 신경신중. 일주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쳐다봐야 된다. 식상이 중하면요 설기가 태고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뭐예요? 인수로서 운에서 인수를 만나면 좋고요. 인수를 만나는 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식상이 무거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를 만나는 게 마땅하고요. 비겁도 역시 괜찮아요. 설기가 태고하니까요. 유식상 인화 화기에서 쓰는 것도 꺼리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식경이 가볍다. 재성과 식신이 가볍다. 최이 반가운 건 식상운이 될 것이고요. 재운 역시 반가워한다. 인수가 있으면요 제식상 식상을 제할 것이니까요. 비겁과 또 재성을 다툴 것이다. 나누다. 그것이 고르게 비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과 요 식상은 회극, 관살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요 식상이 있어서 회극 돌아서 극을 하니까 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단 불이 복이 마땅히 복은 없을 뿐이다. 이 본편에서 장도통조를 한번 들고 오네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비겁이 강하죠. 계수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요. 로꼬격입니다. 확실하게요. 수체 토화영조예요. 그래서 토는 없어요. 있어요. 이 축진토에 이거 모두 물콩덩이로 변했어요. 임계수 때문에요. 그래서 목을 쓰는 거죠. 목을 쓰고 화를 쓰는 사주예요. 재성과 식상을 쓰는 사주죠. 대운은 경진대운 빼고요. 그냥 무난히 흐르겠네요. 보통으로 흐르는 사주입니다. 미운까지 괜찮을 거예요. 이모 개미니까요. 개미운까지 괜찮습니다. 자, 설하고는요 이 사주를 아주 갑경이 개불통곤 통곤하지 못했어요. 상관태경, 상관이 지나치게 가볍다. 마땅히 행, 식상운으로 가서 조제, 재성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운을 이때 운이 좋은 거예요. 무인 기묘운은 식상지지라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경진, 비길 아주 똑바로 잘 보고 있습니다. 차조는 애석하게도 없다. 갑이 늘며 병진정사, 진토 빼고요. 이런 운으로 고르게 가야만이 좋은 운이 될 것인데 애석하다라고 설하고가 아주 일반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역시 이 로kop치운 논절은 일반적인 억부론으로 간과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용의신 대운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죠. 수가 7.2이고요. 목이 1.6, 화가 1.0, 토가 3.0인데 쓸모없는 토예요. 축진토는요. 그 모양이 0.3이니까 쓸 수 없고요. 그래서 목화운으로 흐르면 됩니다. 이 사주는요. 자, 장보통 사주를 봅니다. 네. 대운이 그렇죠. 지금도 좀 고통당할 거예요. 경진대운은요. 고통이 됐다는 이유를 좀 모르겠네요. 이운까지 괜찮습니다. 간목대운까지 괜찮네요. 지금 어렵겠습니다. 이 무명시 사주예요. 기기정신으로 눌러 내리겠습니다. 네. 기미, 기사, 정미, 신축 이래요.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토체 목수형조에서 목을 풀영해요. 이 사주는요 은근히 정화가요 이렇게 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목수 용조를 써도 수를 용신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목은 없어요. 그래서 수금으로 흘러도요. 이 사준 토가 채긴 하지만 화토가 강해서 목운도 좋아요. 이 사준 목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토채니까요.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수운도 괜찮다라고 잡아놨습니다. 구명시 13번이에요. 자, 차조, 재식, 개, 통군.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저 위에 걸. 기미, 기사, 정미, 신축. 그렇습니다. 차조, 재식, 개, 통군. 재성은 어디 있고, 식신은 어디 있을까요? 식신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어디 있을까요? 금, 여기 금이니까요. 재성과 식신이 강하다. 식신 토생금하고요. 이런 역시 불약, 약하지는 않아요. 승어 장조다. 장도통사주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반가운 것은 사축, 비겁이에요. 비겁을 일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합이 신금으로 투출해서요. 겁이 화해서 재성이 된 경우다. 신금으로요. 운이 인수는 운에서요. 인수는 괜찮아요. 이 인수는 사실은 왜 괜찮냐면요. 토채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일주가 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운은 왜 이렇게 뻘겋게 해놨냐라고 하면 토가 채니까요. 목수 용조에서요. 목은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목이 오니까 운이 좋았겠죠. 그래서 정묘병인 20년은요. 어떨까요? 이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겠죠. 비겁지질. 근데 가불이 극과 기토함으로써 자계, 이 자수와 계수요. 이것은 관살이나 불이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요. 물론 이 모구는요.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해요. 이건 플러스 안신입니다. 목은 플러스 안신이에요. 대운에서 들어와서 나쁜 짓 안 합니다. 본래 이 사주는요, 어법법으로 감명할 경우 정할주가 사화의 근을 하고요, 양미터의 여기 근을도 약하지, 악이 아니네요. 약하지 않다. 맞습니다. 약하지는 않다. 또한 4월의 정화로 럭곡격이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세히 무게중심 노릇하라면요. 토가 오히려 6.0이고요. 수가 0.6, 목오행이 0.5, 화오행이 3.7이에요. 그래서 종조, 토채, 목수 용조에서요. 목수나 목은 없고요. 그래서 금토로 봐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금토로 봐도 괜찮고요. 물론 중조행이 토행이므로 목오행도요 플러스 한신이 돼요. 그리고 언급한 자계 관살 불이길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네요. 맞습니다. 자, 볼까요? 명시 13번입니다. 이 앞에 녹겁에서 나온 사주예요. 이렇게 뻘겋게 돼 있네요. 지금 간목대운에 일단 승리작관 토채 목수 용조에서요 금수로 딱 잡았네요. 용신을 금이다 라고 딱 잡아놨네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정화일주의 목오행은요 조금 식상이 강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갑대운에 들어왔고요. 그 상서명을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이거 특수격이 됐어요. 경금일주가 신월이니까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꺾격은 맞죠? 이렇게 되어 있죠. 차 본편 고상서명이에요. 자신 회국을 해서요. 사실은 이거 식상 용비격으로 나오기는요. 금을 쓰라 라고 해요. 일주를 너무 일주가 약해서요. 자신 회국에서 럭겁이 변했어요. 상관으로요. 맞아요. 희득 생어 7월이라 기후 미한, 기후는 아직 차갑지는 않아요. 소위 금수상관 불현경관 관살을 보지 않아서 불성극이 귀함을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욱이 원국에서 화가 없기 때문에 기는 얼로 편거됐냐? 금수로 편거됐죠. 운에서 마땅히 금수목지 이거 이기성상격으로 본 거예요. 누구예요? 설하고가. 그렇죠. 이기성상격이면요 금수로 보게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식상 용비격,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쓰라 라고 하는 사주죠. 재행 관살 화운이면요 반대로 불상이 마땅치 않아요. 토운도 이 간목이 있어 회국하니 아무 지장은 없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소위 순기기세 그 세력을 따르는 것으로서 치운 운을 취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취해놨습니다. 이 수로는 안 좋겠죠. 역시 설하고는 격국론보다는 억부론으로 감명하는 방법이 탁월하다. 걸럭 양인격은요 격국 용신을 쓰지 않고 다른 오행신을 찾는 것, 즉 억부법으로 용의신을 찾으니 쉽게 감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설하고는 권 2에서 나오는 격 용신 변화절을 응용해서 록겁이 화에서 상관으로 변했다. 금수 상관격이 되나 화가 없어 불영하고요. 금수로 종한다고 한다. 역시 동의해요. 이렇게 해서 뭐가 강할까요? 오히려 금이 5.7이고요. 수가 6.3이네요. 오히려 화가 변했네요. 금이 수로 변했네요. 금수 체에서 화토 용조이나 화토 오행이 없으니까 불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금을 좋아하는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죠. 목 들어와서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 목은 안 좋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목은 괜찮을 것 같은데 대우는 이미 목운으로는 흐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배워볼까요? 금수운으로 흐르고 있군요. 목은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사주는요. 지지로 신자 수국을 해서 인목이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다 좋다 하기에는 그러네요. 수생목.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자 고상서명을 볼게요. 고치가 하나는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 지금 견범 좋고요. 이건 이때는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임진대운 좋고요. 장수할 팔자입니다. 이 평술대운은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례명조 3개를 봤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또 이제 3번 준비를 해서 강의를 또 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록겁격에서 용살, 보세요. 이 살을 쓴다라면 식신으로 재서 쓰라고 하잖아요. 참, 심해점 선생은요, 아주 이 살을 무척 두려워하셔요. 무서워하시고요. 꺼려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